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하는 날이죠. 자, 민주당 2021년 전대 돈봉투 의혹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돈봉투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정당사를 뒤흔든 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척하면 촉이 온다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감이 딱 옵니까? 척하면? 뭐 조금. 조금?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필이잖아요. 네. 측면을 조금 그 정도는 오죠. 네. 그럼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런 게 오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면 오늘 부부싸움을 했겠네 이런 느낌. 그런 걸 알아요? 네. 그 저기 아침에 아주머니 아저씨들, 사장님 사모님들이 네. 쓱 지나가면서 이제 표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쭉 보면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거죠. 본인은 부부싸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아는군요. 점쟁이는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모르죠. 예. 동방사기 개울에 빠져 죽었어도 지 운명, 내일의 운명을 몰랐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진짜 그쪽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법률만 하십시오. 왜요? 잘 못할까요? 아니요. 되게 잘하실 약간 것 신기가 같아서. 있는데. 예, 잘하실 것 같아서. 근데 왜 하지 마요? 근데. 아니면 그거 잘하시면 변호사 일을 그거 안 하려고요. 변호사님 그만두고.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가 너무 극한 직업이라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불법 정치자금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2008년도에 박희태 의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 한번 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박희태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한참 뒤에 고승덕 변호사의 폭로가 촉발된 겁니다. 2011년도에. 예, 원래 2008년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 측에서 본인한테 300만 원,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실에 300만 원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고승덕 거를 의원이. 예, 그렇죠. 고승덕 의원실로. 네.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박희태 의장이 돈을 300만 원짜리 봉투를 보냈더라. 그때 후보였으니까. 네, 후보로. 근데 본인은 돌려줬다 예.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효재? 예, 지금 예. 그 방통위원회는 그 김효재?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관련돼 있었고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분이시고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김효재.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만 그러니까 국회의장 정책 수석 비서관. 네, 그러니까 조정만, 박희태 의장의 수석 비서관과 비서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는 상황이었고 무려 검찰에서는 당시 47일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장이 그렇죠. 예전에 돈봉투 줬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3년 지나서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거 형을 받았어요. 예. 전과가 생겼어요. 황당하죠 좀. 고승덕 박희태 의원이 의장. 예. 또 고승덕 의원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 뒤에 네네네. 아마 뭐 정당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아시다시피 고승덕 의원이 그 뒤에 이제 지자체장 나왔다가 다른 문제가 막 생기면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뭐 깨끗한 정치라고 이미지를 구축해 보려고 이전에 그랬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칼럼을 쓰시다가 그게 툭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서 내가 2008년 전당대회 당시에 박희태 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에 든 봉투를 받았는데 나는 돌려준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칼럼을 썼고 근데 그다음에 박희태라는 사람한테 화살이 갈지는 몰랐겠죠.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고승덕이 뭐 30까지 패스한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똑똑하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막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다 죽이는 꼴이 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요때 김효재 씨가 요때 이것도 전과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집행유예 받았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자, 박희태 당시 의장은 이거는 전당대회는 집안잔치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행적으로 후보 나온 사람들한테 봉투 주면서 격려의 의미를 한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나를 엮을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매우 화를 냈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 돈 봉투는 동지애적 집안잔치 관행이다. 근데 이제 뭐 동지애는 좋은데 그 돈이 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누가 줬겠냐. 그러니까요. 본인 그러면 돈이었냐. 누구한테는 받았을 것이고 아니 최소한 의원이 한 분이 300만 원이면은
그때 최소한 그러면 뭐 100여 분 이상의 의원이었다고 하면 곱하기 100을 해고. 아니, 그렇게 3억이에요, 그러면? 예, 뭐 그거만 했겠습니까? 그 급이라고 하면 보통 2배 한 10억 뭐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면은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그러면 그 돈은 본인 돈으로 쓰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누군가 줬겠죠. 그거를 집안자치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비해서는 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이전에는 더 큰 돈을 했는데 나는 요거로 그냥 밥값하라고 줬는데 왜 그러느냐 요런 쪽으로 밝혀갖고 사실은 그 국민들도 좀 의아해했지만 아마도 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때 거죠. 사실 국회의장직 사퇴하면서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명예가 실추됐다.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은 이때 이래가지고 형을 그때 아마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박희태 의장 분이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네, 연결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사건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회창 그렇죠. 전 대표가 요 당시에 이제 총수였나 뭐 총재였나 이랬었었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선거의 여왕이신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이른바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입니다. 뭐죠 이 얘기는? 차떼기당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네. 뭐 승합차 중에서도 이제 탑차라고 하죠. 네네. 안에 보일 수 없게 이제 냉장 야채 같은 걸 싣고 운반하는 그 안에다 돈을 넣고 어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에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차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네. 것처럼 화물 탑차에다가 150억을 싣고 그렇죠. 예. 그냥 아예 차로 차 자체로 그냥 넘겨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만 주는 거죠. 저게 2002년도에 일어난 예, 2000이 사건인데.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떼기당. 근데 여기에 동원된 게 현금만이 아니라 이른바 가차명 계좌, 무기명,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계좌들이 엄청나게 동원된 이런 형태의 현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원래 그 전까지는 정치 자금을 댈 때 그냥 현금으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명, 차명, 무기명 계좌 아주 별별 계좌들을 그냥 다 쓸 수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그렇게 남의 계좌를 쓸 수도 없고 돈을 함부로 주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떼기라는 방법을 동원해 낸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LG가 원래 공식 후원금을 30억을 냈었었는데 그 돈으로도 모자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추가로 돈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LG 측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법률 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에게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저 탑차를 아예 그냥 차체로 그냥 딱 넘겨져 버렸어요. 거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워낙 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리고 거긴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원래 유명해요? 네, 그 시체 갖다 놓고 거기 숨기는 장소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만남의 광장이요? 예. 맞아요. 예전엔 그래. 지금 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상당히 외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대형 화물차가 자주 오가는 곳이기도 그래서 하고. 변호사분들이 왜 여기 이용했는지 느낌이 오죠. 예. 사실 우리는 그냥 골프 치러 갈 때 거기서 만나서 하고 그랬는데요. 네, 좀 건전하시지만 완전 건전한 분들은 네. 그렇게 이런 환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갖고 갖다 놓은 거 그 변호사분이 탑차를 몰고 가서 돈을 내려놓고 갖다 놓은 거죠. 다시. 변호사는 그 탑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아마 운전기사랑 같이 갔겠죠. 그렇겠죠. 뭐 이게 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 대형 화물차를 거기다 갖다 놓고 자 저기 차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2.5톤짜리 탑차였다는 거고 그렇죠. 이 안에 현금이 150억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63개 상자에 나눠져 갖고 2억 4천만 원이 담긴 상자 62개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담긴 상자 1개 등 상자 63개의 화물칸이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실렸었다. 사과 상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야.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보시는 그런 거 딱 그 이미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영화 시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서 일단 돈은 다 빼고 그리고 다시 그 차를 돌로 갖다 줘. 갖다 주고. 야 대단한데요. 이때 이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이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하니까 이제 삼성은 아주 독창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역시 또 서정호 변호사입니다. 예, 그 예. 변호사분한테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변호사도 대단하지만 저는 삼성이 더 대단하다고 한 게 1,000만 원권하고 500만 원권의 국민주택 채권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무기명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은 이만큼이지만 채권은 한두 장밖에 안 되니까 마치 월간지에 책을 끼워 넣는 것처럼 이걸 그냥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삼성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성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책 한 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그저 차로 갖다 주는 건 사실 이건 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LG는 너무 무식하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워낙 세련됐다. 그때 세간의 말하는 평이 역시 삼성이다. 역시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솔직히 그래도 LG가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LG도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방법상으로는 삼성은 55억과 57억 원을 변호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다 합쳐봤자 112억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전달했겠습니까? 아, 더 줬어요? 다른 거 했겠죠. 근데 이제 드러난 게 그거겠죠. 근데 1,000만 원권과 500만 원권 두 종류의 국민주택 채권을 두 줄로 쌓아서 봉투에 담아서 그렇죠. 그냥 월간지 한 권 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찾아가지고 그냥 대낮에 네. 삼성 측 관계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봉투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SK는 조금 이거에 비하면은 성의가 없네, SK 는. LG의 양도 아니고 삼성의 질도 아닌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SK가 겁니까? 지금도 욕을 먹는 거는 그거죠. 욕을 먹어요? 왜냐? 승용차 트렁크에 1억 원짜리 쇼핑백 20개면은 20억밖에 안 LG는 되는데? 탑차인데 네. 삼성은 수법을 채권으로. 연구해가 갖다 줬는데 SK 니네들은 좀 뭐냐?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도 적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게 아니라 전부 다 2002년도 한나라당 예. 선대기 사건 때 있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이게 예. 전부 다. 그러니까 각 재벌회사들이 어떻게 돈 줬나? 서열에 따라 설에 적겠지만은 따라. SK 그 당시에 좀 돈이 없었군요. 에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삼성의 기법은 너무 기발해 갖고 근데 SK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고전적이네. 액수도 적고 고전적이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죠. 쇼핑백 20개를 그냥 트렁크에 실어줬다는 거. 우리 맨날 보는 그 방식으로. 그 방식이죠. 그래서 매우 성의가 없고 금액도 너무 낮았다. 당시에 이런 얘기군요. 검찰 수사로는 832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으로 와. 넘어가게 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박근혜 체제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여의도 공터의 천막 당사 이게 바로 이제 자숙하는 모습 이게 이제 보인다고. 채떼기 당 뭐 이런 그 사건의 전모입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게 불법 정치자금 주는 게 세상에 그 삼성의 그 대단한 사람들 막 머리 다 써가지고 채권으로 주면 됩니다. 이거 변호사들이 생각해냈겠죠. 그렇죠. 또 돈 받은 사람들 변호사죠. 전달한 사람들 변호사죠. 운전한 사람들 변호사죠. 다 변호사가 껴있군요. 이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게다가 특히 그 당시에는 이회창 대표 총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회창 총재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대법관 출신이죠. 대쪽 판사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쪽 판사 이미지를 가졌던 그분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왜 그 대쪽 이미지를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일을 했을까요? 근데 도덕적 순수주의자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수하니까 나는 순수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거다. 내가 돈을 받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팔아. 국민 이름만 팔아 맨날.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야 정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위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행위는 사실 지저분한데 네.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관행이지만 그 관행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컴펜트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위안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뭔가 명분을 줘가지고 명분을 주는 거죠. 이거 괜찮다. 예.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바로 기재다 이런 기재죠. 거군요. 예. 자, 그런 심리적인 기재가 이제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있다고 치고 특히 법조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내가 탈법을 이렇게 안 걸리고 나는 자행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가요? 돈이 드는 정치 시스템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수천 년 전에 또 중국의 예전에 그 전국 시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꼭 이제 그때는 이제 선거는 없었고 지금은 선거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비용이 드는 정치 체계에 대한
어떤 핵심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사실 요즘은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한번 터지면 이렇게 정당 전체를 흔들 만큼 타격이 심한데도 끊임없이 계속 재발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0일 어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선거와 돈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유혹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다. 정도의 문제지 어쨌든 돈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받고 싶은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박빙일 경우가 박빙일 경우가 더 많이 쓰이죠. 현격한 원사이드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돈이 써야 될 수요는 없고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게 박빙의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내 선거도 네,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정도. 왜냐하면 요거는 쓰지만 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많은 걸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되니까. 그리고 사실 재벌들도 맨날 우리한테 손 벌리고 정말 돈 달라고 지긋지긋하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내가 그래서 정말 정치 차라리 내가 한다 이래서 나왔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 줘야 일단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보상 받는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결국 뭐 광급공사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 기업들에서 돈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겠어요? 비자금으로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청, 재하청 단가 네, 깎고. 그러면 비자금을 마련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배임 횡령인데. 그런지 그게 합법적 배임 횡령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죠. 말하자면 해외 계좌로 보통 우리가 뭐지 재벌들이 많이 하는 장난질이 수출 대금을 바깥으로 3도 돌려갖고 비자금 많이 하거나 뭐 하청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 돌려갖고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은 많이 있고 지금 그 수법으로 많이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검찰이 사실은 그런 거를 잡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거죠. 그 사람들이 정치하면 또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돈을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또 정치하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그 사람들을 수사하다가 그 사람들을 수법을 다 변호하고 알고. 네. 그 변호하다가 정치인이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도 돈봉투 얘기 나오고 김연아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뭐 김연아뿐만이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총선 전에 이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검찰이 뭐 저는 그 언론 플레이한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묵힌다, 뭐 쟁여놓는다 그런 은어가 있나 봐요. 네, 있어요. 그건 은어도 예,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이렇게 사건을 쟁여놓고 예. 순서에 따라 이제 깐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될 만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걸 연글게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약간씩 우리 저기 앞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약간씩 흘리죠. 아, 기자들한테 일부러 예, 흘려요. 약간씩 흘리면은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약간 숙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사건을 툭 터트리는 거죠. 왜냐면 먼저 이제 터트리게 되면은 사실은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형태를 올린 다음에 터트리. 그래서 특히 특수부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지금 김연아 의원 사건도 이게 벌써 좀 됐죠. 시간이 1년 네, 정도. 1년 넘었어요. 사실은 이전에 이미 경찰이나 이전에 있었고 제보가 들어왔었고 뭐 녹취 파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 수성시킨 후에 쓸 때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 물론 그걸 본인들은 조금 더 확인을 거쳐야 된다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뭐 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나 뭐 이런 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수사하면 될 걸 가지고 일부러 언론에 수사 내용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 한다.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주목도도 좀 높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건이 커지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그 유리한 검사들에게 그렇죠, 그 당연하죠. 수사하는 예. 사람들에게 이게 사건이 커지면은 이 큰 사건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흘려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질도 칠 수 있고 그것도 이렇게 이제 되는군요. 기법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그물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톡톡 던지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거기로 이런 방식의 기법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수사하면 될 거를 여러 방식으로 키워갖고 결국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사기법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먼저 민주당에서 그런 거 터트리고, 그 다음에 김연아 의원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슬슬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만 하면은 욕먹으니까 김연아 건이 양념으로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크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어떤 이런 정치자금 사건을 보시면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욕 얻어먹어요? 여론의 부담이 크니까 어허. 일종의 뭔가 던져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 그게 뭐 김연아 의원한테 미안하지만은 던져주는 형태 그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핵심 윤핵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딱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계속 검찰의 관행상으로 예.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데 마무리를 못 지으시는군요. 마무리 변호사님 해주시죠. 정말 우리 패널들은 왜 다 모든 네. 걸 다 나를 시키는지 참. 그게 변호사 진행자는 좀 장점이죠. 그렇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검사마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국민들은 아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 생각을 솔직히 처음부터 하면서 정말 둘 다 싫다. 정치 혐오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참여하고 뭘 하도록 해야 되는데 A도 나빠 B도 나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근데 우리는 마약 수사 잘하잖아. 우리는 이거 잘하잖아. 라는 형태. 요게 이제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많은 그 시장들, 주지사들이 이런 방식들로 당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범죄에는 제대로 때려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는 정치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애덤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또 그렇고 네. 다른 예전에 줄리아니 시장도 그렇고 주지사들도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표얻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정의의 사도란 이미지를 딱 가지고 예. 그걸 이제 등에 업고서 또 기존의 뭔가- 정치는 다 썩었어. 그러네. 여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지금 자기도 정치인이면서. 검사가 정책이 진짜 좋네. 네. 그쵸? 그래서 정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예. 검사님들이 그래서 정치를 많이 한다. 외국에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대통령이 또 검사 출신이야. 그런 거 몰랐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야. 그러신가요? 어쩜죠? 우리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관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분들이 다 특수부 출신이네. 그러니까요. 참. 예, 이러다 큰일 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상환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특집 재밌죠? 앞으로 또 한번 자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